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산책을 했거든요. 산책길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혹시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그림자와 제가 그림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남자. 줄리의 그림자. 바로 이 책입니다. 줄리의 그림자. 안 보즐렉이 만든 책이에요. 보통 그림책 하면 행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 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경험을 넣어서 무한정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책이 그림책입니다. 이 책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해줍니다. 혹시 그림자랑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내 그림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 생뚱맞은 소리냐고요? 보통 우리가 그림자 얘기하면 우린 과학적 이해를 먼저 합니다. 예, 물체에 빛이 비칠 때, 네, 그죠? 반대쪽에 나타나는 물체의 모양, 그게 그림자 아니냐? 그림자, 뭘 생각할 게 있느냐?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문학적 그림자입니다. 문학적 그림자. 저는요, 문화 예술 면에서의 그림자를 어디서 처음 경험했느냐면 바로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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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여기에 보면 피터팬이 그림자를 잃어버리고 웬디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웬디가 꼬매주는, 그래서 그림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예, 그림자, 그림자. 그 그림자를 소재로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줄리의 그림자입니다. 줄리의 그림자는 아이덴티티. 보통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보통 정체성을 가장 대표하는 말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중요한 건 나가 난데 바로 그 나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난데 나는 누구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나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난데 지금 당장은 나일 수 있지만 그건 장기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건 기회가 되면 나는 버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를 소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개똥입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책 속으로 고고고! 바로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얘가 바로 줄리입니다. 근데 줄리의 방인데요. 줄리는 책을 읽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근데 머리는 거의 산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침대 위에서 버덕버덕거리고 있네요. 여자아이가 침대 위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채로 책을 보며 뒹굴거리고 있다. 이게 여자아이다운 걸까요? 근데 어쨌든 줄리는 얘기합니다. 이게 나야. 여기 4개의 그림이 있어요. 줄리거든요. 1번 줄리, 2번 줄리, 3번 줄리, 4번 줄리.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 줄리가 가장 줄리답게 보이나요?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4번 줄리가 줄리답지 않을까. 여성으로서, 여자아이로서 줄리는 보통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줄리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리는 분명히 머리도 헝클어져 참 지저분합니다. 예, 이게 보통 여자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4번 줄리는 단정한 여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줄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비록 7렐레 8렐레지만 얼굴 표정은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1번에서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4번에 이르는 줄리의 얼굴은 4번에 이른 줄리의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과정에 누가 지워졌어요? 줄리 자신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남았을까요? 네, 사회와 부모님만 남았어요. 줄리는 죽고 부모님과 사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표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표준화, 무엇에 대한 표준을 세워놓는 것. 무엇에 대한 표준을 세워놓는 것. 표준을 왜 세우느냐는 얘기죠. 표준을 누가 세우느냐 이거예요. 표준화. 표준은 결코 약자는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세울까요? 네, 강자가 세웁니다. 집안에서도 표준, 규칙, 룰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네, 힘을 가진 자들이 합니다. 이유는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좋게 말하면 질서 유지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다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그래서 보통 남자다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만 울 수 있다. 딱 3번. 딱 3번만 울 수 있다. 그럼 맨날 울고 있는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표준을 정해놓고 표준을 넘어서는 것과 표준 아래의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순간 표준을 만든다면 제가 저 자신을 표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 서겠죠. 섰을 때 얘기합니다. 머리 색깔이 황금색이 아니면 그건 다 비정상이야. 다 황금색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옳은 거예요? 저만 옳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화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 기준, 이거 우리 조선시대에 갖고 있었던 미의 기준과 너무나 달라요. 왜? 힘은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은 서구에서 왔거든요. 지금 우리의 그러면 미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근데 서구적 미감이에요. 조선시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랑은 전혀 다릅니다. 와우! 이거 빨래판이네. 보통 빨래판 복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복근을 갖고 있어야 남자다. 이런 기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옆을 보면 S라인이네요. 이분 길쭉하고 S라인이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미의 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피오나 공주가 미의 기준이라면 이 두 사람은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 힘을 가진 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뭘 만든다? 미의 기준을 만든다. 그래서 미의 기준은 누가 만든다? 보통 강자가 만듭니다. 왜?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강자 스스로가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그냥 원하지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나는 내가 따로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지우면서? 나를 지우면서. 표준화 속의 나는 참 불행합니다. 깜짝이야. 줄리가 깜짝 놀랐네요. 왜? 그림자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당연히 여자의 모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 줄리, 눈에 보여지는 줄리가 진짜일까요? 비추어진 그림자가 진짜일까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여지는 줄리를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가는 아니랍니다.
그림자래요. 그림자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줄리가 좋아하는 게 바로 남자의 경향성입니까? 이거는요, 사회적 경향성이 큰 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회적 표준을 적용해서 보고 있는 줄리. 반면에 진짜 줄리가 좋아하는 건 뭘로 나타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는 뭐다? 네, 그림자라는 겁니다. 줄리는 어쩌면 그림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남자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줄리. 그러나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 가장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선생님이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줄리, 바로 여성다운 줄리거든요. 근데 얘 속에는 남성다움이 있거든요. 남성성이 있어요. 그 둘 사이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 울고 있니?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공원묘지예요. 여기 보면은 비석을 보면 아실 수 있죠.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장묘 문화가 다른 게 이제 유럽 애들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맞아요, 공동묘지. 근데 얘네들은 공원묘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원화를 시켜놨거든요. 프랑스 파리만 가더라도 한쪽으로 가면 페르라스에 공원묘지가 있고 또 한쪽으로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에 또 공원묘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정치, 각계의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원묘지에 줄리가 뭘 팠느냐? 구덩이를 팠어요. 왜 팠을까요? 묻어버리려고요. 뭐를? 자기 모양과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묻어버리려고 판 거예요. 묻어버리려고. 자, 그래 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팠느냐 하면 공원묘지는 공원묘지인데 공원묘지 속에서도 샤를페로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 옆에다가 팠다는 겁니다. 아니 샤를페로가 그냥 비석 그냥 평소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책은 어떤 것도 우연인 게 없어요. 그냥 그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가들은. 창조자는 그냥 하지 않아요. 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샤를페로 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 놨을까요? 바로 샤를페로가 누구인지 알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샤를페로는요. 1623년에서 1703년까지 살았던 작가입니다. 작가. 그것도 동화작가. 샤를페로가 쓴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있죠.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좋아요. 또 그 다음에 푸른 수염, 좋아요. 장화씨는 뭐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샤를페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칠더라도 자기를 지킨 사람이었을까요? 거칠더라도 자신을 지켜나간 거. 어렸을 때 얼마나 공상이 많았는데요. 그때 어른들은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른이 될래? 언제까지 공상에 빠져 살래? 바로 이거죠. 이 질문 속에서 어른화가 안 되어지고 공상 속에 사는 자기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동화 작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줄리가 어디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어디? 동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현실 속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 여기가 동화 속이 아니므로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옆에 무덤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왜 울어? 얘는 또 그러는 너는 왜 울어? 근데 얼굴에 보면 여기 눈물이 맺혀 있죠? 얘도 여기 눈물이 맺혀 있잖아요. 서로 둘 다 눈물이 맺혀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얘네 둘은.
맞아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성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줄리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성적 경향성을 갖고 있는 두 아이가 그 둘의 부조화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는 다움을 요구하는데 얘네들은 그 다움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하니까 어찌 행복하겠어요. 자, 혼자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지면 뭉치면 나름의 용기를 주고 힘이 됩니다. 둘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예, 얘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지? 아, 나다운 것이 뭐 잘못인가? 그렇죠. 여성성, 남성성 왜 이걸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지? 나는 나일 뿐인데. 그죠? 나는 나일 뿐인데 왜 나는 나를 죽여야 하는 거지?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고생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너를 만나니 용기가 난다. 그런데 줄리는 돌아갈 때 이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줄리는 이걸 왜 가지고 갈까?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다움을 요구하는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을까라고. 무정한 얘기였어요. 줄리는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고 나왔던 삽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줄리는 달라졌어요.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는 나야. 나는 나답게 살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은 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불대는 줄리, 말 안 듣는 줄리, 줄리는 줄리. 이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대로 살겠다. 자, 이와 같은 결심이 선 줄리.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굉장히 쇼킹한 변화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 폭탄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속의 줄리, 그림자를 한번 보세요. 그림자요. 줄리의 그림자가 바뀌었어요. 요 밑에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기는 줄리의 그림자가 남자아이거든요. 남자아이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림자에 비춰진 그림자는 여자예요. 이제 줄리의 그림자가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사회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엄마 아빠가 원하는 줄리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남자인 자기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줄리는 타인이 요구하는 정체성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의 줄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줄리. 사회적 줄리도 아니고 남성적 줄리도 아니고 여성적 줄리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작가 보즐렉은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살 때 행복하다. 네, 나는 나대로 살 때 행복하다. 사회화는 호러다. 네, 맞아요. 사회화, 표준화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고는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화 표준화가 잘못된 거냐? 예, 그거는 거기에도 순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고 효율성을 꾀하는데 표준화, 사회화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각 개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꾸 제거해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화된 나, 표준화된 나는요. 지금 당장은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표준화시키면. 그래서 보통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칭찬 들을 때가 언제냐? 그럼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다움을 요구할 때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면 칭찬 듣는데요. 맞아요. 사회화가 잘 돼. 표준화가 잘 되면 칭찬 듣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그거는 앞으로 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을. 그리고 생존으로 인해 고민하며 계속 살아야 할 거요. 반면에 표준화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야생의 나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키워나간 사람인 경우에는 그 남다름이
예, 경쟁하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경쟁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 남다름으로 이웃과 어울려 도우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만들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혹시 미운 아기 오리를 아실 겁니다. 이 미운 아기 오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네, 백조입니다. 백조. 예, 백조잖아요. 백조인데, 이 백조가 오리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리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오리 사회에서 사회화 표준화 시키겠죠. 뭘로 크라고? 오리로 성장하라고. 멋진 오리가 되라고. 근데 백조가 죽어라 하고 오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멋진 오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처지는 오리, 항상 못난 오리, 치열한 경쟁 속에 치이는 오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미운 아기 오리가요, 어느 날 뭘 본 거예요? 백조를 본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자신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뭐 할까요? 얘는 땅의 세상을, 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즉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갖고 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꽃들에게 희망을 아이들과 수업을 했거든요. 예, 여기, 예, 사실 여기 가려졌네요. 여기 애벌레가 2마리가 있거든요. 예, 노랑 애벌레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있는데, 얘네 둘이요. 얘네 둘 꽃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어떻게 희망이에요? 갉아먹고 죽이는데. 근데 얘네가 찾잖아요. 자기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번데기. 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비가 되니 더 이상 땅 위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꽃들을 수정시켜주는, 예, 꽃들에게 희망으로 바뀌어나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정체성. 그럼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제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지 못하게 말리지 마세요. 예, 그걸 키워주는 겁니다.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걸 키워줬을 때 그걸 바탕으로 열정을 쏟아부고, 예, 결국은, 예, 나중에 도행지성 하게 되죠. 도행지성. 내가 가는 것이 곧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 가장 멋진 삶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